오늘의 마지막 영상 신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게 전부 다 교과서, 제가 행정사에 관련된 교과서를 보고 좀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뭐 10분 동안 10분 이내의 영상에서 제가 이 신라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천년 역사를 가진 신라를 어떻게 10분 동안 얘기하는가 싶은데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요. 이 신라는 첫 번째 연맹에서 국가로 전환된 계기라고 봐요. 연맹, 각 부족, 마을의 마을 단위, 연맹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표들이 모여서 화백회의라는 제도 있죠. 누구나 이건 다 들어보셨을 텐데 연맹이 모여서 국가로 전환된 경우라고 보셔야 돼요. 뭐 그러다 보니까 만장일치제를 해야만 하는 화백회의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이제 경상남북도의 영역인데 그 화백회의라는 이 만장일치 아주 독특한 제도인데 연맹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30개 마을 연맹 대표가 모여서 다 합의했는데 딱 하나 거기가 반대한다. 그러면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마을과 마을이 감정 싸움, 뭐 세력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화백회의가 만장일치제를 택한 것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좀 봐요. 그 다음에 그 뭐 이게 대왕이라는 왕의 개념 간, 그 다음에 차차웅, 이사금 이런 이 명칭들은 호칭이 이제 신라가 발전할수록 호칭이 좀 변화가 생겨요. 호칭이 변한다는 것은 그만큼 세력이 커졌다, 새로운 세력으로 전환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칭의 변화는 뭔가 있었기 때문에 호칭의 변화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역사가 오래전이라서 이게 무슨 사건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어림짐작하는 거죠. 그리고 화랑과 원화제도, 자, 남자를 키우고 여자를 키워서 국력을 강화하자. 이게 흔히 말해서 국가에 충성을 해야 한다는 당시에 이제 그 논리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남자 청소년,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 거고요. 골품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신라시대를 대표하는 관직은 골품제인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맨 아래에서부터 출발은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육두품이고 막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출발을 좀 아래에서부터 동시에 출발한다고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골 빼고 뭐 진골이든 육두품이든 뭐 이게 이 각종 품계마다 아래에서부터 동시에 승진하는 개념인데 승진의 한계점이 위에 딱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골품제가 그래도 이 분명히 그 신분의 한계를 정해놓는 상한선이 있었다는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아래에서 승진해서 동시에 좀 출발을 해야만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의외로 능력을 발휘해야만 흔히 말하는 육두품의 제일 윗자리까지 갈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성골과 진골, 지금도 우리가 뭐 그 성골과 진골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사회에서 많이 쓰는데 이거를 너무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만 뭐 저 혼인을 하고 자녀를 이제 그 생산하겠다, 이런 개념도 있다가 그게 또 중간에 어떤 사건 때문에 섞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집안과 집안이 뭐 이렇게 그 연결되기도 하고 뭐 그런 특이한 일들이 종종 생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골품제가 끝까지 이어진다는 점. 그런데 이게 끝까지 이어진다는 점은 그래도 불만이라고 할까요? 나는 왜 나는 왕보다 뛰어난데 나는 왜 왕이 못 되냐, 뭐가 못 되냐, 이런 불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골품제가 그 능력을 좀 발휘를 할 수 있었으니까 이 제도가 유지된 거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뭐 이게 당시에 당시에 공무원, 관리들이 한두 명도 아니었을 텐데 이런 게 유지가 끝까지 된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 긍정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장금지. 자, 이게 누가 높으신 분이 돌아가시면 그 높은 분을 모시던 사람까지 같이 이제 죽는 거. 이 순장금지는 이 노동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깝거든요. 왜 산 사람을 왜 죽여요? 너무 아깝잖아요. 자, 그래서 순장을 금지하는 대신에 이게 노비가 이제 세습되는 그런 이제 제도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우경법. 자, 소로 농사 짓는 방법, 쟁기질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게 생산력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소를 끌고 농사를 짓는 게 훨씬 이득이죠, 인간한테는요. 그 다음에 이제 순교, 이제 저 불교가 들어올 때 우여곡절을 겪었었죠. 그 다음에 순수비, 비석을 세운다는 얘기는 내가 이 영토를 뺏기지 않을 자신감이 있으니까 비석을 세우는 거고요. 이게 이런 비석은 저 1970년대, 60년대 이럴 때 이게 답사, 역사학과 사람들이 가서 답사할 때 우연히 찾은 것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뒤집혀 있다, 비석이 쓰러져 뒤집혀 있는데 우연히 보니까 뭐 한자가 적혀 있고 그 한자에 이렇게 탁본을 해보니까 이게 뭐 엄청난 자료가 나온 거예요. 뭐 이게 무슨 뭐 신라 시대 때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시에 이 발견하신 분들이 엄청난 애국심을 가지고 이제 또 해석을 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국학 설치는 이제 정규 교육기관을 설치하자. 그래야 인력을 많이 충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녹봉 지급. 자, 이 녹봉 월급 지급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너희 땅에서 나오는 건 네가 다 먹어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방의 세력이 좀 강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예 중앙에서 계급 품계에 따라서 월급을 주겠다. 이거는 중앙 집권의 세력이 강하다는 경우입니다. 자, 그다음 소경, 구주 오소경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각 지역마다 좀 중앙 집권의 힘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설치하는 어떤 본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순수비, 국학 설치, 녹봉 지급, 소경 설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중앙 집권 형태에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독서 상품과 이게 통일신라 때 굉장히 혁신적인 제도 중에 하나예요. 독서 상품과라는 거는 이제 시험을 보자. 우리 유교 경전에 시험을 좀 보고 시험을 보고 좀 관료를 임용하는 게 어떻겠냐, 등용하자. 이 굉장히 혁신적인 얘기예요. 왜냐면은 성골과 진골만으로는 이게 통치가 쉽지 않다고 본 거예요. 일단 신라가 통일을 하고 나서 영토를 전부 다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이렇게 있는 어떤 지방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는 기존의 중앙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인물, 좀 신선한 인물을 뉴 페이스를 좀 뽑아보자라는 개념이었는데 이게 혁신적인 거예요. 이 숫자가 비록 적었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 혁신적인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의외로 유교적 내용들, 유교 사상의 내용들을 시험 과목으로 시험 과목에 있었다는 거.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위 직급부터 근무했다. 골품제라고 할지라도 밑에서부터 올라왔다는 거, 승진의 개념이 있었다는 거. 이런 게 좀 독특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 중흥기는 왕과 신하의 적절한 균형인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신하 중에 제일 상대등일 거예요. 이게 왕과 신하가 이렇게 적당히 균형을 유지하니까 통일신라가 그래도 천년 역사의 개념으로 가는 거죠. 만약에 이게 정말 한쪽이 완전히 불균형했다 그러면은 뭐 벌써 아주 일찍 무너졌을 수도 있는 건데 이제 뭐 불행하게도 당시에 이제 신라 입장에서는 불행하게도 뭐 한 4, 50년 동안에 극심한 혼란을 겪었고 뭐 부정부패라든가 뭐 통제가 안 된다든가 중앙과 지방의 통제가 안 된다든가 이런 아주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결국에 무너지게 되는 건데요. 이 신라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영토가 확 줄어들었다가 또 영토가 적당히 늘어났다가 이런 경험을 좀 많이 했던 나라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신라가 결국 이제 당시에 당과 힘을 합쳐서 이제 연합을 해서 뭐 백제하고도 싸우고 고구려하고도 싸우고요. 그 다음에 당과 막판에 싸워서 이제 세력을 당나라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까지 굉장히 나름대로 진통이 많은 나라에 속하죠. 통일신라 때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인 안정기일 때도 있었지만 내부의 문제가 좀 극심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나라에 막을 내리게 됐다는 점까지인데 뭐 그래도 골품제와 독서상품과와 같은 좀
아주 독특한 제도, 그리고 하베케이와 같은 아주 특이한 제도가 있었다는 게 그리고 이런 얘기가, 이런 단어들이 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서가 깊은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오늘까지 이 얘기들이, 이 삼국시대 얘기가 전부 교과서에 있는 얘기들을 제가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통독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 한번 통독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읽는 방법은 일단 통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강의를 하게 될 경우, 강연을 하게 될 경우에, 이게 특히 대학 강의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 강의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 주변의 분들이 굉장히 축하한다는 말도 할 거고, 굉장히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거예요. 이게 대학 강의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해본 바로는 별겁니다.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고, 많은 재미와 보람을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고등교육이잖아요. 대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거는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제가 교과서 읽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